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산과 알칼리의 제조 중 산과 알칼리의 개요 단원에 대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만큼 복습을 많이 하고 또 강조하는 데는 그만큼 이번 시간에 배우는 산성이라던가 염기성과 관련된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앞으로 자주 나오고 뿐만 아니라 이제 3학년이 되어서 주로 실험 실습을 할 때나 기능사 자격증을 딸 때 여러분들에게 안전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만큼 선생님이 정말 강조하는 단원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 배운 내용이 지난 시간에 머릿속에 잘 정리한 학생들에게는 다소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중요한 내용인 만큼 한번 되짚어 본다고 생각하고 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있는 학생이라면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 내용을 들으면서 한 번 더 머릿속에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 내용을 시작하기에 앞서 학습 목표를 먼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과 염기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두 번째로 산과 염기의 성질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학습 목표를 보고 키워드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학습 목표에서 키워드는 산과 염기의 정의, 그러니까 산성과 염기성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 다른 말로 해서 정의라고도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처럼 산과 염기의 정의가 키워드이고, 그리고 두 번째 학습 목표에서 키워드는 산과 염기의 성질과 종류가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었다면 잠깐 동영상을 정지하고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시간 배울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 번 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친구들에게 고민을 이야기할 때 어떤 친구는 자신 현실적인 해결책을 먼저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친구는 그 상황에 먼저 공감을 해주는 친구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의 성격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뉠 수 있듯이 우리가 배우는 화합물 역시 그 성질 유형에 따라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산성과 염기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사람의 성격을 나눌 때 역시 그 성격을 나누는 기준이 필요하듯이 이처럼 화합물을 산성과 염기성으로 나눌 때 역시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기준을 사용하는데 그중 첫 번째가 아레니우스 정의이고 두 번째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 번 더 떠올리면서 아레니우스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사람들 역시 성격마다 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화합물 역시 자신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그 성격에 따라서 저마다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 이러한 각각의 산성과 염기성, 각각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산성과 염기성을 나누는 기준 중 가장 첫 번째로 나오는 아레니우스 정의입니다.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르면 산과 염기를 구분할 때 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여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염기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하여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우리가 염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더 그 의미를 되짚어보면 수용액 상태라고 하는 것은 즉 산에 해당하는 물질을 물에 녹였을 때 그 상태를 우리는 수용액 상태라고 하고, 그러한 수용액 상태가 되면 각각의 물질은 양이온, 음이온으로 이온화하게 됩니다. 그 이온화된 결과로 수소이온을 수용액에서 발견할 수 있으면 그 물질은 우리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HCl이라고 불리는 염산이 있는데
이 염산 같은 경우 물에 녹이게 되면, 즉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 수용액 상태에서 H 플러스 수소이온과 Cl 마이너스 염소이온으로 이온화가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식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수용액 상태에서는 H 플러스 수소이온이 발견되기 때문에 이러한 HCl을 우리는 산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 염기도 그 의미를 한 번 더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염기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물에 녹이면, 즉 수용액 상태가 되면 이온화하여, 그러니까 이온으로 분리되어 수산화 이온을 내놓게 되면 우리는 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시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로는 NaOH라고 하는 수산화 나트륨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NaOH를 수용액 상태, 즉 물에 녹이게 되면 이온화하여, 그러니까 이온으로 분리하여 Na 플러스 나트륨 양이온과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온화된 결과로 수산화 이온이 발견될 때 우리는 이것을 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산과 염기를 구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문제 조건에 수용액 상태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면 가장 먼저 아레니우스 정의를 떠올리고, 그 아레니우스 정의 안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산이라고 이야기하고, 수산화 이온을 내놓는다 라고 하면 우리가 염기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브랜스테드-로우리 정의입니다. 브랜스테드-로우리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브랜스테드라고 하는 화학자와 로우리라고 하는 화학자가 함께 제시했다고 해서 한꺼번에 브랜스테드-로우리 정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랜스테드와 로우리가 이야기하기를 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다른 물질에 수소이온을 줄 수 있는 물질을 우리가 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소이온, 달리 말해서 양성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양성자를 줄 수 있는 물질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양성자 주계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기 역시 다른 물질의 수소이온을 받을 수 있는 물질을 우리는 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소이온, 달리 말해서 양성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마디로 양성자 밖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에 대한 예시입니다. 산에 대한 예시를 보면 HCl, 우리가 염산이라고 하는 물질과 H2O가 반응하여서 그 결과 H3O 플러스와 Cl-가 생성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반응식이 지닌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HCl이라고 하는 물질은 수소이온을 잃고 Cl-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H2O는 수소이온을 얻어서 H3O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반응식에서 HCl, 즉 염산은 양성자 주계로서 역할을 했다면 H2O는 양성자 밖에로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스테드-로우리 정의에 따라 양성자 주계인 HCl은 산이 되고 H2O, 즉 양성자 밖에는 염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식에서 산과 염기가 모두 있는데 왜 굳이 산에 대한 예시로 이 예시를 제시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냥 편의상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화학 반응식을 보고 양성자 주계인지 양성자 밖에인지를 확인하고 산인지 염기인지 그냥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시로 NH3와 H2O가 반응하여 NH4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응식이 가진 의미를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3라고 하는 것은 수소이온을 받아서 NH4 플러스가 되었고, H2O라고 하는 것은 수소이온을 잃고 OH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즉 NH3는 여기서 양성자 밖에로서 역할을 했다면 H2O는 양성자 주계로서 역할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브랜스테드-로우리 정의에 따라서 NH3는 양성자 밖에인 염기가 되고 H2O는 양성자 주계인 산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가 주어진 반응식이 주어진 상황에서 누가 산인지 누가 염기인지 구분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를 떠올려서 양성자의 이동을 먼저 파악한 뒤에 양성자를 잃었으면 양성자 주계이고 양성자를 받았으면 양성자 밖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양성자 주계면 산이다, 양성자 밖에면 염기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분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산의 성질입니다. 먼저 산의 성질을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 신맛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이 신맛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 위산을 떠올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속이 안 좋아서 위액이 우리 몸에 분비될 때 우리 입안에는 신맛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위액의 성분이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인데 이것처럼 위액을 떠올려서 산은 신맛이 있다는 것, 그렇게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킨다 라고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푸른 리트머스 종이가 있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이 산인지 염기인지 쉽게 구분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 물질이 산인지 아닌지 알고 싶다면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와서 푸른 리트머스를 담근 후에 색 변화가 붉게 변한다면 우리는 산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대부분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를 방출한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 번째 역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시험 실습할 때 중요하게 사용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산과 금속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수소기체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할 때 훨씬 더 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속담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을 한다 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실습실에서 만나게 될 많은 물질들의 성질을 잘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실습실에서의 경험이 훨씬 더 안전할 것이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네 번째부터는 선생님이 파란색 글자로 표시했는데 그 이유는 이 네 번째 내용부터는 뒷단원에서 한 번 더 배우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라는 정도만 가볍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용액은 전기가 잘 통한다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 물에 녹여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수용액이라고 하고 우리가 아레니우스 정의를 떠올렸을 때 산의 물질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온화된 물질은 전기가 잘 통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 번째 내용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내용은 염기와 반응하여 염을 만든다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중화 반응이 어떤 반응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화 반응에 대해서는 공업화학 시간에 한 번 더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볍게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염을 만드는 반응을 우리는 중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산의 성질로서 염기와 반응하여 염을 만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온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pH가 낮을수록 수소이온이 많으므로 산의 세기가 강해진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역시 여러분들에게 생소한 pH라는 단어나 산의 세기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건 역시 공업화학 시간에 한 번 더 다루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차시에는 이렇다라고 하는 사실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염기의 성질입니다. 염기의 성질로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염기는 쓴맛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산이 신맛이 있다는 것과 대조적인데 염기는 쓴맛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변화시킨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모르는 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그 물질이 염기성인지 염기성이 아닌지 판단하고 싶을 때에는 우리가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활용하여 그 물질에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담궜을 때 푸르게 변화하면 우리는 이 물질이 염기성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수용액의 감촉은 미끈거림다입니다.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염기성을 지닌 물질을 물에 녹인 용액을 우리가 수용액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수용액을 만졌을 때 그 감촉이 미끈거린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면 실험 실습을 할 때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몸 또는 피부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실험 실습실에서 염기를 그냥 손으로 만지게 되면 당연히 피부에 좋지 않은 결과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실험 실습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안전장치를 잘 착용한 뒤에 실험 실습을 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번째 내용부터는 마찬가지로 산의 성질을 공부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뒷단원에서 한 번 더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가볍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용액은 전기를 잘 통한다 라고 이야기하였는데, 수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염기를 물에 담긴 용액을 우리가 수용액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수용액 상태가 되면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라서 이온화되게 되고, 이온화된 결과로 그 물질은 전기가 잘 통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산과 반응하여 염을 만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역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화반응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중화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산과 염기가 반응하여 물과 염을 만드는 반응으로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염기의 성질에 산과 반응하여 염을 만든다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온 것은 바로 이 중화반응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pH가 높은 것은 수산화이온이 많고 농도가 진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까 산에서 봤던 내용과 조금 대조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도 그냥 이런 단어가 있고 산과 대조적이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산의 종류입니다. 산의 종류라고 해서 선생님이 2가지 산의 종류를 제시했는데, 강산과 약산이 있습니다. 강산과 약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수용액 속에서 거의 완전하게 이온화된 산을 우리가 강산이라고 합니다. 즉 아레니우스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산이라고 하는 물질은 이온화되어 수소이온을 내는 물질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강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수소이온을 내기 쉬울 테고, 따라서 그 밑에 문장에 수소이온을 내기 쉬운 산이다.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약산입니다. 약산은 수용액 속에서 조금밖에 이온화하지 않는 산을 의미합니다. 아까 강산이 완전하게 이온화된다고 했던 것과 대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산에 대한 예시로는 HCl 염산, H2SO4 황산, HNO3 질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산에 대한 예시로는 CH3COOH, H2CO3, H3PO4, HCN 등이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이 이번 슬라이드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강산과 약산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입니다. 밑에 나와 있는 예시들이 당장은 여러분들 입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제조화학이라던가 공업화학을 계속해서 배우게 된다면 이 내용들을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는 먼저 강산과 약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 염기의 종류입니다. 염기의 종류에는 크게 강염기와 약염기가 있습니다. 강염기는 아까 강산과 마찬가지로 수용액 속에서 거의 완전하게 이온화된 염기를 우리가 강염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아레니우스 정의를 떠올린다면 염기는 수용액 상태에서 이온화되어 수산화이온을 내놓는 물질이라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강염기는 수산화이온을 그만큼 내기 쉬운 염기가 되는 것입니다. 약염기는 수용액 속에서 조금밖에 이온화되지 않는 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염기에 대한 예시를 보면 NaOH라고 해서 수산화나트륨, KOH라고 해서 수산화칼륨, COH2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약염기에 대한 예시를 보면 NH4OH, MgOH2, NH3 등이 있습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 역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강염기와 약염기의 의미입니다. 강염기가 무엇인지, 약염기가 무엇인지 여기 나와 있는 한 문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공부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선생님이 한 번 더 학습 목표를 슬라이드에 준비했는데 산과 염기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산과 염기의 성질과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그리고 두 번째 시간, 그리고 이번 시간까지 산과 염기에 대한 내용을 계속해서 복습을 했는데 그 내용들을 떠올렸을 때 산과 염기의 정의가 무엇인지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고 산과 염기의 성질이 무엇인지 또 산과 염기의 종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면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잘 달성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시간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산과 염기의 성질에서 선생님이 3시간이나 반복을 했는데 정말 그만큼이나 중요한 문제이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의 안전과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강의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 시간만큼이라도 집중해서 꼭 들어주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